자, 이제 정수 얘기는 지난번에도 우리 잠깐 얘기했다시피 여기는 특별한 건 없어요. 정수의 계산이 좀 연습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꺼번에 쭉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자, 소인수분해에 관해서 문제가 나오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특히 두수 활용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자, 분수, 자연수 만들기 위해서 자, 꼭 해야 될 분수 찾기. 그래서 분모에 뭘 찾고 분자에 뭘 찾고 하는 거, 그 얘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것도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얘기는 정수기 때문에 이제 양수, 음수부터 얘기하면 이미 알고 있어요. 양수라는 것은 자, 0보다 큰 수, 음수라는 것은 0보다 작은 수입니다. 이건 뭐 다르고 특별하게 얘기할 건 없고요. 양수는 플러스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부호 생략도 가능하다. 부호 생략해서 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플러스 5라고 안 쓰고 그냥 5라고 쓰는 거죠. 음수만 특별히 꼭 이걸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음수는 반드시 부호 붙여야 한다. 음수에서 부호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음수에는 마이너스 부호 꼭 살아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양수와 음수는 앞으로 어디에서 쓰이게 되냐면은 수학이 아니라 나머지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양수, 음수하는 부호는 자, 크게 과학에서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과학에서 자, 이렇게 어떤 방향 의미로 많이 씁니다. 이 정도만 딱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양수에 대해서 음수는 반대라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는 기준이고요. 기준. 그래서 여기 어떤 기준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플러스. 자, 그 반대되는, 서로 반대되는 요건 마이너스. 그래서 기준을 플러스라고 둡니다. 통상 사람들이 플러스로 많이 두는 게 증가할 때 플러스. 자, 0보다 클 때 플러스. 이익이 남았을 때 플러스. 자, 벌어들였을 때 플러스. 높은 게 플러스. 올라가는 게 플러스.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는 증가의 반대, 감소죠. 자, 영상이 0보다 큰 거거든요. 영하는 0보다 작은 거. 손해는 말 그대로 이익과 손해, 그럼 반대로 손해는 뭐 이거 손해 본 거죠. 그러니까 자, 수익과 지출, 버는 거하고 쓴 거. 자, 그 다음에 높은 거 있으면 낮은 거. 자, 그 다음에 올라갔으면 내려가는 거. 이렇게 해서 항상 기준을 제시하고 서로 반대되는 걸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과학에서 이런 걸 봤어요. 자, 5m/s라는 속력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5m/s라는 속력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은 마이너스 5m/s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슨 뜻이 되느냐? 야, 이거 앞에 생략했으면 플러스가 생략된 거겠죠.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 이 뜻이에요. 5m/s라고 쓰는 거하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하고 속력이 어떻게 마이너스를 붙여? 라고 생각되겠지만 이게 빠르기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요겁니다. 요거는 동쪽으로, 예를 들면 만약 동쪽이면 동쪽으로, 자, 동쪽으로 1초에 5m 가는 빠르기로 운동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얘는 그럼 반대로 서쪽으로 똑같이 1초에 5m 가는 빠르기로 운동했다. 자, 요런 형태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부호를 보시게 되면요, 기준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라고 기억을 하십니다. 특히 이제 이걸 가장 많이 쓰는 게 예, 운동을 나타내는 과학에서 많이 쓰는데요. 통상 우리가 동쪽을 기준으로 두면 서쪽.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쪽을 기준으로 잘 안 두더라. 그게 동쪽, 서쪽 이렇게 오른쪽, 왼쪽.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다 가면 왼쪽 갔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표시할 때 이렇게 마이너스를 많이 붙입니다. 자, 그래서 운동을 표현할 때 이런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정수 얘기 나왔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양의 정수가 있고 음의 정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정수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는데요.
자, 정수는 분모가 1인 분수입니다. 자, 분모가 1인 자, 유리수. 자, 이걸 우리가 정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직 유리수란 얘기를 여러분들 이제 먼저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이 유리수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하거든요. 참고로 여기다 적읍시다.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건 예전에 다 얘기는 했었던 거 처음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말합니다. 자, 그럼 소수는요? 0.2 이런 거 분수 나타낼 수 있어 없어? 0.3 이런 거 분수 나타낼 수 있죠?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다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수에 들어가는 것이 정수, 즉 분모가 1인 유리수 또는 분모가 1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분모가 1이 아닌 유리수. 자, 그래서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수, 유리수에는 정수가 있고 정수 아닌 유리수가 있는데 자, 정수는 자, 기하분수. 당연히 약분을 해야 됩니다. 기하분수에서 분모 1. 자, 이걸 사실 먼저 들어보고 가셔야 맞죠. 기하분수에서 분모가 1인 유리수. 그럼 정수 아닌 유리수는 분수꼴인데 요거는 기하분수에서 자, 기하분수에서 자, 분모가 1이 아닌 유리수. 그래서 순수하게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 그러면 정수는 분모가 1이라서 분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가 1이면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분모가 1인 유리수고 분모 생략하고 자, 결국 분자만 쓴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유리수란 뜻이에요. 유리수는 분수. 자, 분수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분모가 살아있는 거. 분자, 분모로 나눠 쓸 수 있는 게 분수인데 일반적으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는 것이 분모가 1이 아닌, 즉 분수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수는 자, 이게 분모가 1인 상태. 그래서 분모를 생략할 수 있는 수다. 분모 생략을 하는 것이 정수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십니다. 특히 양의 정수를 우리는 자연수라고 부르죠. 숫자만 표시하는 거. 앞으로 내가 숫자 부호 이렇게 얘기하면은 숫자만 표시한다 하면은 부호 띄고 절대값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내용은 이거예요. 양의 부호는 생략한다. 아까 앞에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양의 정수가 곧 자연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약수, 배수 나왔던 문제 있죠. 소인수분해 있죠. 그건 전부 다 어느 기준일까요? 자연수 기준입니다. 맞죠? 그래서 소수 배우고 합성수 배우고 했던 건 전부 다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양의 정수 자연수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소수와 합성수 또는 소인수분해, 약수, 배수,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있죠. 자, 요런 것들은 자, 요런 등은 모두 자연수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은 소수 얘기할 때 마이너스 2 이런 거 소수 안 나왔잖아요. 맞죠? 약수 얘기할 때 12의 약수지 마이너스 20의 약수 이런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약수, 배수 나오고 소수, 합성수 나오고 할 때 소인수 분할 때는 음수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양수로만 범위를 한정합니다. 왜? 그게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배웠던 소수에 대한 얘기, 소인수 분해에 대한 얘기, 아니면은 약수나 배수에 대한 얘기,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같은 이런 것들은 모두 어느 범위에서 배우는 거라고요? 자연수. 이제는 그걸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음수를 배우는 겁니다. 자, 음의 정수는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0이 있습니다. 0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0, 얘는 자, 정수는 맞습니다만 양수나 음수가 아닙니다. 얘는 그래서 부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 참고로 기억하셔야 할게요.
이 0이라는 게 답이 되면요. 단위 붙이게 안 붙이게? 안 붙여요. 0은 단위를 붙이지 않습니다. 아예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활용 문제에서 자, 활용 문제는 어떤 뭐 일상적인 단위가 몇 개 이렇게 나오는 게 그 활용이잖아요. 그래서 활용 문제에서 답이 0이면 단위는 안 씁니다. 자, 공식적으로요. 자, 만약에 0개라고 쓰면 되게 해야 돼. 0kg 이렇게 쓰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없으면 0입니다. 몇 개가 남았습니까? 안 남았으면 0개가 아니고 0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위를 생략하고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답 쓸 때 답이 0 되는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0 되는 경우가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답이 0이 되는 경우로 문제는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 문제에서 자, 옳은 내용을 하나만 골라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거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라고 읽어야 되죠. 바로 밑에서 그냥 확인할게요.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이다. 마이너스. 자, A가 양의 정수. 양의 정수가 결국에는 자, 자연수입니다. 그런데 양의 정수일 때 A는 양수일 때 자연수이다라고 해야 돼. 양의 정수일 때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여러분들 양수하면은요. 자, 양수라고 했을 때 이건 좀 적어둡시다. 자, 양수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부호가 플러스인 자, 모든 수를 얘기해요. 그러면 부호가 플러스인 모든 수는 뭐가 있느냐면은 자, 이게 다양수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아는 1, 2, 3 이런 것도 양수죠? 맞죠? 근데 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것도 뭐겠어요? 양수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수도 양수가 되는 거고 양의 정수, 양의 유리수도 돼요. 근데 실제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면 루트 2, 루트 3, 뭐 루트 4, 루트 4는 다시 2로 가는 거니까 뭐 루트 5라고 씁시다. 자, 이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얘도 양수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붙어 있는 플러스라고 자 부호가 붙어 있는 모든 숫자가 양수입니다. 그래서 양수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래서 양수가 자연수다가 아닙니다. 양수에는 분수도 있고 자, 이 루트라는 희한한 이 루트라는 근호라고 하거든요. 자, 숫자가 뭘 뒤집어 쓴 숫자예요. 뒤집어 쓴 숫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는 모든 수 이걸 말하기 때문에 자, 정수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수꼴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걸 루트꼴, 루트꼴도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중3 때부터는 무리수라고 얘기해요. 유리수가 아닌 수.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양수라는 범위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양수니까 자연수 아니냐 라고 하는데 양의 정수가 자연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통상 우리가 60에서 50으로 감소했죠. 그래서 감소했으니까 이건 뭘 쓰냐면은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쓴다. 그래서 보통 줄어드는 것은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자, 모든 자연수는 0보다 크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죠. 자연수는 양의 정수입니다. 0은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자, 자연수 양의 정수로 0은 불포함. 그러니까 0보다 큰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수는 양의 정수입니다. 따라서 0은 불포함. 그래서 0보다 크다. 이게 제일 맞는 소리고요. 0은 정수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0은 정수입니다. 정수가 아닌 게 아니고요. 0은 정수입니다. 0은 정수입니다. 그래서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렇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요 다음에 이제 유리수가 그 다음 나오거든요. 그 유리수 정의에 대한 얘기도 다음에 또 이걸 봐야 됩니다. 이렇게 내용 적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직선이 있습니다. 자, 수직선은 0을 기준으로 칸칸이 표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수직선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자, 통상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커지는 쪽입니다. 이게 이제 커지는 쪽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져요. 이렇게. 그래서 커지는 쪽과 작아지는 쪽 양쪽 다 표시합니다. 이게 수직선이고요. 이 수직선에서 가운데는 자, 원점이라고 하는데 숫자로는 0이 되지만 문자로 O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알파벳 O를 나타내는 겁니다. 원점, 오리진이라고 해서 O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자, 여기 정수, 개수는 한정적입니다. 자, 정수 개수는 한정적이다. 이런 말은 뭐냐면은 개수를 셀 수 있다는 거예요. 한정적이다. 자, 이거는 다른 말로 셀 수 있다. 몇 개다. 거기에 대해서 정수와 정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수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많은 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 정수와 정수 사이, 1과 2 사이에. 그러니까 요런 사이에, 여기 만약에 요 사이 1하고 2하고 여기 정수는 없어요. 근데 무수히 많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있는 숫자가 바로 뭐냐면은 유리수, 무리수,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무리수가 뭔데 자꾸 저 소리를 하느냐? 야, 이거는 다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유리수, 무리수라고 하는, 자, 이런 말로 숫자를 씁니다. 이걸 통틀어서 실수라고 하는데 무수히 많은 분수꼴. 그러니까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자, 분수꼴 수예요. 그러니까 1하고 2 사이에 2분의 3도 있을 수 있고요. 5분의 6도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쓰면 됩니다. 쓰고 싶은 숫자 다 쓰면 돼요. 100분의 101도 있을 수 있고, 그죠? 100분의 103도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무리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루트라고 하는, 자, 이게 뭘 얹어 쓴 거예요. 그래서 루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뒤집어 쓴 수예요. 그러니까 숫자에, 자, 이렇게 표시하는 걸 루트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 부른다고요? 루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루트꼴 숫자가 여기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나온 얘기지만은 어떤 뜻이 있는가는 그 뒤에 배우더라도 일단 미리 적어둡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정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칸칸이 읽어주면 돼요. 한 칸의 숫자 1씩 생각하고. 그럼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b는 누가 되겠습니까? 0이 있겠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그리고 5보다 작으니까. 여기는 부호를 쓰지만은 결국 여러분들 이런 건 시험에 볼 일이 없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가운데 있는 원점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이렇게 숫자로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실 게 수직선에서 자, 점을 표시할 때, 자, 수직선에서 점을 표시할 때는요, 반드시 문자, 괄호, 값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꼴로 써야, 자, 맞다. 즉 다시 말해서 A가 마이너스 5다. 그럼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방금 위에 받는 것처럼 A하고 괄호에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답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자, 저 뒤에 가면은 기말고사 보면 돼요. 좌표 평면이 있습니다. 자, 좌표 평면. 여러분들 그래프는 이미 여러 단계에서 배워본 기억이 나죠. 초등학교 때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그죠? 예, 그건데요. 좌표 평면이라는 게 그래프 그리는 건데, 좌표 평면에서 점을 표시할 때는, 자, 이때는 문자를 먼저 씁니다. 이 문자는 그 점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값을 쓰는데 자 일단 먼저 가로값, 세로값 꼴로 이것도 써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건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은 수직선에서 이렇게 딱 해놔놓고 0을 딱 기준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쭉 했을 때 아까 뭐 이걸 조금만 눌러볼게요. 여기 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5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A라고 딱 불렀을 때 아 이름을 써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값을 써야지 이게 맞는 표현이라는 얘기야. 이런 표시고 좌표 평면은 어떤 거냐면은 자 요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는 게 그래프 이런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거 본 적 있죠? 예, 이렇게 그리는 걸 좌표 평면이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점을 이렇게 찍어요. 만약에 3칸에 2칸 이렇게 딱 해서 얘는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B라고 합니다. 그럼 3하고 2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쓰느냐? B 해다 놓고 괄호해서 가로의 값을 3을 먼저 쓰고 세로의 값을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 2가 아니고 2. 자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표시하는 게 수직선에서 점을 나타내는 방법과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일자 모양의 수직선이 있고 이렇게 자 공간을 나타내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왔을 때 표현하는 방법이 문자는 그 점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숫자 값을 써야 되는데 요거는 점이 수직선은 한 개의 점만 나오지만 자 문자로 이제 이렇게 축이 있을 때 가로축과 세로축일 때는 가로값과 세로값을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원칙으로 씁니다. 자, 이걸 좌표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약속은 꼭 지켜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잠깐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기본 문제 1번 유제 1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이건 지난번에도 우리가 누상해 왔던 거라서 부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나와 있는데요. 2번 문제에서 정수의 개수입니다. 여기는 여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약분해서 자, 약분해서 분모가 1되면은 그것도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 누가 문제가 되냐면은 3분의 9가 문제가 되거든요. 3분의 9는 이걸로 보면 분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약분하면은 얘는 뭐하고 동일합니까? 3하고 같죠? 그렇죠? 그래서 약분을 했을 때 분모가 1이 되는 경우 되는 이 수도 정수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정수가 누가 있냐면은 이런 자 분모가 없는 게 정수입니다. 그죠? 분모가 없는 수가 정수예요. 근데 분모가 있어도 약분했을 때 1 돼버리면 그것도 정수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개수를 시작하면 개수 세면 돼. 하나, 둘, 셋, 넷, 5개. 근데 만약 다 쓰라 그럴 때는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모두 쓰라고 할 때 모두 쓰라 이렇게 주문하게 되면 문제에 약분하는 숫자를 쓰는 게 아니고요. 문제에 표시된 수 형태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정수를 모두 쓰시오. 정수를 모두 쓰라.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은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플러스 5가 나와 있고 0이 나와 있고 마이너스 4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9라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정수로 쓰는 게 아니고요. 표시된 수가 요거니까 3분의 9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약분한 걸 답쓰면은 맞다고 해줄까요? 틀리게 합니다. 이건 오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 이런 거 나왔을 때 약분해서 정수가 되는 경우 그래서 약분까지 다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 약분한 걸로 만약에 답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참고로 합시다. 자 그다음
자, 기본 3번 문제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3은 음의 정수고 플러스 5는 양의 정수입니다. 두 수 모두 정수 맞습니다. 자,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 거리는, 자, 마이너스 3과 5를 여러분들 수직선 상에서 머릿속에 딱 거리를 생각해보면 8만큼 떨어져 있죠. 그죠?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0을 기준으로 자, 5칸 가면은 여기 플러스 5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3칸을 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누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3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하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5 떨어져 있고 0에서부터 3 떨어져 있고, 그런데 그게 양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총 거리는 8이 된다. 이것도 옳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3은 0보다 3 작은 수. 작다라고 표현되면은 바로 뭘 쓰냐면은, 자, 이렇게 마이너스 9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3은 0보다 3 작은 수다.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식 쓰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3은 0보다 3 작은 수, 그래서 0 빼기 3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문장을 그대로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수 사이 정수는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여기 사이라고 하면은 얘들 둘은 포함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사이라고 했을 때는, 자, 일단 경계가 포함 안 됩니다. 자, 그럼 실제 몇 개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까지 나오네요. 그죠? 7개가 나옵니다. 됐어요? 7개가 나옵니다. 경계 불포함이고요. 따라서 직접 세보시면은 7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되고요. 1, 2, 4, 3, 4까지 가죠. 그죠? 예. 이렇게 되면 몇 개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오죠. 예. 아까 7개 셌었죠. 예. 자, 중간에 0도 있다 하는 건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이는 경계가 불포함되니까, 자, 마이너스 3과 플러스 5는 빼고 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자, 이런 것도 참고로 기억하시고. 자, 이제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한가운데 두 점의 가운데에 있는 점을 구하라. 자, 그러면 이거 하는 방법은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자, 요 가운데 점이 뭐라 불러요? 중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두 점의 한가운데 있는 점이라고 했죠? 바로 중점이라고 불러요. 다시 무슨 점이라고 부른다고요? 가운데 중자를 써요. 중점 찾기. 이걸 중점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더해서 2로 나눕니다.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더해서 2로 나눕니다. 반띵하는 거예요. 자, 이때 더하는 게 어떻게 더하느냐? 자, 마이너스 4하고 6을 어떻게 더할 수 있죠? 마이너스 4와 6을 더하는 거. 어떻게 해요? 두수 합, 두수 차. 그때 벌써 다 까먹었죠. 그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응? 자, 여기서 여러분들 숫자 계산할 때요. 부호가 같으면요. 자, 부호 같으면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 말 아닌데. 자, 이 부호 같으면요. 이거 그 말 그대로 쫙쫙쫙 못 따라오면 안 돼요. 숫자 합의 공통부호. 부호가 반대면 차에 큰 숫자 부호. 이거 자꾸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게 자, 이거는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지금 계속 우리가 그 전에 이 연습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상황인데 이걸 못하면 안 되죠. 그죠? 야하고 더해요. 그럼 얘들 둘이 마이너스 6은 어떤 상황이에요? 부호가 같아 달라? 부호가 다르니까 숫자 차에 큰 숫자 부호예요. 얼마입니까? 2예요. 4하고 6의 차는 2가 나죠? 큰 숫자 부호는 플러스죠. 그래서 2. 근데 2로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로 나눠버리면 답은 1이 됩니다. 됐어요?
답은 1인데 자, 숫자 합의 공통부호, 숫자 차이 큰 숫자 부호, 이게 계산 방법이에요. 이 절대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잊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저기서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자, 그 다음 절대값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절대값은요, 자, 원칙적인 정의는 이겁니다. 자, 점과 원점 사이 거리. 다시요. 절대값은 어떤 점과 원점 가운데 있는 거 사이 거리인데, 우리는 이걸 자, 부호 띄고 본 숫자만 먹어요. 부호 띄고 숫자값.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부호 띄고 본 거예요. 이게 절대값입니다. 부호 띄고 숫자값만 쓴 게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의 기호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쓰는 게 절대값 기호라고 그랬어요. 이건 꼭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요 기호 쓰면은 자, 요 속에 있는 속 숫자 부호를 띄고 써라 라는 약속입니다. 속 숫자 부호를 띄고, 자, 속 숫자 부호 띄고 써라. 다시 뭘 띄고 쓰라고요? 요 약속은 부호 띄고 써라. 자, 그래서 속에 -4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호를 띄고 4만 쓰라는 얘기예요. 이건 쓰지 말고 요거만 써라. 자, 양수로 만약 되어 있어도 이거 쓰지 말고 요거만 써라. 그러니까 결국 숫자만 쓰는 거예요. 양수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자, 절대값이 만약에 뭐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럼 절대값 A는 반드시 0보다, 이거는 음수 나올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얘는 부등호로 표시하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같다는 왜 들어가느냐? A가 0이 되면은 같을 수 있겠죠. 근데 양수가 들어가든 음수가 들어가면은 이건 반드시 0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양수가 들어가든 자, 양수가 들어가도 양수가 되지만 음수가 들어가도 양수가 된다. 그래서 양수가 들어가든 음수가 들어가든 절대값이 나오면은 무조건 양수된다. 됐죠? 절대값이 나오면 뭐가 된다고요? 양수된다. 여기서 0보다 크거나 이 크거나는 이해가 되는데 같을 때는 언제냐면은 A가 0 되면은 같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보세요. 자, 우리가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절대값을 여기서 부호를 띄고 썼다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0의 절대값은 얼마겠어요? 그냥 0입니다. 부호가 없으니까. 아, 밑에 나와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절대값은 0 또는 양수. 그래서 음수는 불가능하다. 이 위에 이제 양수가 나온다 하는 걸 적어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 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절대값이 얼마인 수? 그럼 뭐가 있을 수 있냐? 자, 이건 우리말로 쉽게 써주면 절대값이 3인수. 그럼 누구 돼요? 플러스 3 또는 마이너스 3 둘 다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동시에 표현하는 방법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은 위에 플러스 3 또는 마이너스 3 둘 다 된다는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표시합니다. 알겠죠? 앞으로 이렇게 써놨으면 플러스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되는구나. 둘 다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는 게 보이면은 둘 다 되는 경우를 이렇게 써놓은 거구나. 특히 기억해야 할 거, 절대값이 절대값이 3인수라고 하면은 둘 다 될 수 있다 하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간격이 모두 같대요. 아, 이제 좀 심각해요. 이 간격이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나와 있는 숫자가, 자, 이제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간격이 모두 같다 라고 해서 자,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거는 뭐냐면 요 한 칸이 요거 숫자가 알 수 있죠. 그죠? 요 간격이 얼마예요? 요 한 칸이 3이에요. 길이는 절대 음수가 못 나오거든요. 요 길이가 3이면은 요 길이도 3이고
요 길이도 3이고 요 길이도 3이겠죠. 그죠? 됐어요? 자, 그러면 0에서 b가 얼마가 되겠어요? 0에서 3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3이 되는 거고요. a는 0에서 3, 3에서 6 떨어져 있죠. 근데 반대로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a는 양의 정수가 아니고 음의 정수죠. b는 양의 정수였습니다. 자, 절대값 a는 마이너스, 이건 결국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이니까 그냥 숫자만 썼습니다. 부호띄고 숫자만 썼어요. 근데 야는 플러스 3의 절대값, 절대값에서는 뭐가 못 나옵니까? 절대값에서 음수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절대값이 음수될 수 없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a는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a에서 b까지 거리는 얼마예요? 이만큼이죠. 이 몇 칸입니까? a에서 b까지는? a에서 b까지 몇 칸 떨어져 있습니까? 요걸로 따지면 한 칸, 두 칸, 세 칸, 3으로 세 칸이니까 거리가 얼마예요? 거리가 얼마예요? 3, 3, 3, 9죠?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입니다. 그래서 A, B 사이 거리는 9, 절대값 A는 6. 그래서 이거는 나타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쓰면은 자, A와 B 사이 거리는 9, 절대값 A는 6.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야하고 야가 다르기 때문에 거리는 아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옳은 것은 자, 3번밖에 없었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대소관계와 부등호의 표현.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거 부등호는 이미 여러분들 자, 어릴 때부터 계속 배워봐서 알 겁니다. 크다 작다 표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하나가 우리가 이상 이하를 크거나 같다고 표현하는데 작지 않다라고 표현해도 반대로 크거나 같다와 같이 들어갑니다. 작지 않은 거와 자, 작지 않다 하면 큰 것만 생각할 수 있는 작지 않다 그러면은 같다도 포함됩니다. 크지 않다 했을 때도 같다가 포함되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등호를 표시할 때 요렇게 표시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자, A가 0보다 이렇게 썼을 때 A는 0보다 큰 수죠? 그래서 이거는 A는 양수입니다. 자, 그런데 A가 0보다 큰 것 같다는 것은 A는 양수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죠. 이 뜻입니다. 그래서 A는 양수 또는 0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0보다 크다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렇게 또는 이라는 걸로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긴다. 그러니까 이건 엄연히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은 0도 될 수 있다는 걸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숫자로 보통 얘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양수라는 표현과 자, 그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0도 될 수 있다 하는 거. 양수뿐만 아니라 0도 될 수 있다 하는 거 이렇게.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은 항상 등호가 있으면 부등호는 등호 계속 따라갑니다. 부등호의 종류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 중2 때 나오는데 부등호의 자,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모양은 바뀌지 않고 방향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만약에 등호가 있는 이 보기가 나오면은 부등호의 모양은 절대 그 문제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이 모양이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모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방향은 바뀔 수 있어요. 자,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건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는 돌아갈 수 있는데 얘가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는 될 수 있어도 방향은 바뀔 수 있어도 모양이 바뀔 수는 없어요. 자, 모양은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 등호가 있었으면 이렇게 사라질 수는 없다. 근데 방향은 바뀔 수 있다. 모양은 바뀌지 않는데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요거는 중2 때 배웁니다. 방향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초가 8 이하는 초가 8 이하. 5보다 작지 않다. 그럼 5보다 작지 않다 말을 바꾸면은 B는 5보다 작지 않다 하면은 크거나 같다. 항상 작지 않다 않다가 붙으면은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반대로 쓸 때 이것도 들어간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자, 정수의 대소관계. 자, 이 정수의 대소관계는 자, 정수의 대소관계. 요건 어떤 얘기냐면은 일단 수직선상의 위치를 파악하면 됩니다. 항상 대소관계는 수직선상의 위치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앞으로 정수뿐만 아니라 유리수도 나올 수 있고, 자, 중학교 3학년 가면 무리수도 나올 수 있고, 중2 때 가면 순환수식하면서 반복되는 숫자도 나올 수 있고, 여러 숫자들이 나와요. 근데 그때 대소관계를 물으면 항상 어디를 생각하냐? 수직선상이 어디쯤 올까?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선상 위치를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수직선상에서는 무조건 약속을 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무조건 부호를 붙여서 다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항상 큰 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열됐을 때 오른쪽이 큰 수다. 이 원칙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헷갈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자,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는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3하고 누가 더 커요? 네?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은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3. 네, 마이너스 3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음수가 됐을 때는 절대값이 작으면 큽니다. 그래서 음의 정수, 음수, 절대값이 작을수록 크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딱 적어둘게요. 만약에 문자로 나오면, 이 경우는 문자로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자로 나오면 적당한 숫자 골라 대입하자. 자, 여기서는 눈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골라 대입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복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맞게 틀리게요.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와, 이거 진짜 골 때리는 문제야. 자, 저 얘기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골 때리는 문제예요. 자, 왜 그러냐니까, 왜 골 때린다라고 했냐면은, 오, 이거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냐면은, 자, A하고 B하고 0보다 작은 숫자인데, 또 절대가, 이제 크기가 A가 작다 했어요. 1을 놔놓고 B-A가 양수냐, 이게 OX로 묻는 거예요. 맞는 지문으로서. 그러면 절대 이거 보고 이거 찾는 거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적당한 숫자. 그러면 이거
생각나는 숫자 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0보다 작고 b가 크고 이거 이 숫자. 그러니까 음수인데 그지?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같은 이런 숫자겠죠? 그래서 b를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고 a를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거 말고 딴 거 하고 싶은데요. 나는 b를 마이너스 10이라고 쓰고 싶고 a를 마이너스 20이라고 쓰고 싶은데 그래도 돼요. 지 아무거나 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그거 맞는 거 말면 돼. 근데 이건 안 돼. b를 마이너스 1로 하고 a를 2로 하면 안 되겠죠? 0보다 작으니까. 야를 마이너스 10으로 했는데 얘를 마이너스 5로 하면 그것도 안 되겠죠? 그 절차는 요 정의는 정확하게 따라줘야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b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요. 빼기 a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갑니다.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이렇게 숫자를 딱 썼으면은 괄호하고 부호 정리부터 해야 되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마이너스 1은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근데 마이너스 두 번 겹쳐지죠? 뭐 했습니까? 네, 플러스 2. 자, 그래서 읽었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읽었습니다. 뭐라고 읽었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부호가 달라요. 그죠?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숫자 차, 그 말을 자꾸 읽어야 돼요. 부호다음 숫자 차이 큰 숫자 부호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숫자 차이 이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말로 자꾸 연습을 하라 하지만 이거 보고 멀뚱멀뚱 있으면 안 돼. 정말 여러분들 나중에 되면 이건 다 계산돼요. 눈으로 다 계산돼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익숙해져야 돼요. 양수다. 그래서 이거 맞는 거다. 숫자 놓고 계산해보니까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만약에 문자로 나왔을 때 대소관계를 이런 식으로 문자로 나오게 되면은 숫자 골라야 돼요. 다시 뭐 해야 된다고요? 숫자를 골라 대입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점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7번이 바로 그거예요. 이거 보기 가지고 막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보기 가지고 여기 밑에도 보면은 문자 가지고 쭉 써놨는데 이렇게 말로 써놨어. 이거 와닿지가 않아. 야, 이거 생각만 해봐. 봐봐. 이거 보면 뭐 생각하면 돼? 나는 마이너스 10 할래. 그럼 마이너스 20 하면 되잖아. 지가. 그죠? 안 그래? 이거 해. 해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야? 이거 도대체 뜻이 뭐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절대값이랑 기호가 붙었잖아. 뭔 뜻이야? 부호 띄라는 얘기지. 그럼 이대로 부호 띄면 마이너스 20 절대값, 마이너스 10 절대값. 결국 이건 20 된다는 소리, 이거 10 된다는 소리가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야. 맞죠? 이런 말로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숫자를 딱 집어 넣어보면 된다는 얘기야. 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넣고 싶어. 그럼 그거 넣으면 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넣고 싶어. 그거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숫자가 나왔을 땐 괜찮아. 그런데 문자가 나오면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숫자를 찾아주면 돼. 한 번 더 씁시다. 문자로 나오면 주어진 조건에 맞는 숫자를 찾아 대입해 본다. 대입이란 말은 바꿔본다는 얘기예요. 찾아서 바꿔 써본다. 조건에 맞는 숫자를 찾아야 되지. 이렇게 풉니다. 말로 풀려고 하지 마요. 말로 풀려고 하면 거의 안 돼요. 이렇게 조건에 맞는 숫자를 찾아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유제 4번을 하기 전에 요거 원점에 가장 가까운 수, 이건 정의예요.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였습니다. 자,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를 찾아야 돼요. 자,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자, 항상 어떤 수의 절대값이 뭘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수의 절대값은 자, 원점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다. 절대값은 원점과의 거리.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유제 4번 문제. 이거 정말 중요한 보기예요. 이 보기. 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A가 B 야하고요.
차이를 먼저 아십니까? 자, 얘들 둘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얘는 그냥 A가 B보다 크면 돼요. 근데 부호 지정을 안 했어요. 근데 얘는 뭐 해놨어요? 얘는 A가 B보다 큽니다. 0보다 커요. 또는 A가 B보다 크다 해놓고 이렇게 써놔요. 이런 식으로 부호가 지정될 때하고 부호가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하고 이 경우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는 부호 지정이 없어. 그러면 이 경우는 A가 B가 어떤 수가 될 수 있냐 보세요. 자, 2하고 1 될 수 있죠. 맞죠? 근데 A가 커요. 1하고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죠. 맞죠? A가 커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호 지정이 없기 때문에 다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얘기를 못하는 거야. 1 되면 절대값 같을 수도 있잖아. 1 되면 오히려 절대값이 작을 수도 있잖아. 맞지? 뭔 소린지 알겠니? 그래서 요 표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호 지정이 없다. 이런 경우는 함부로 한 가지 경우로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한 가지 경우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로만 나왔을 때 이거하고요. 0보다 크다 혹은 0보다 작다는 부호, 이건 부호가 양수예요. 이건 부호가 음수예요. 맞죠? 그러니까 부호 지정이 돼 있어요. 이건 부호 지정이에요. 그러니까 부호 지정이 되어 있을 땐 숫자를 내가 맞춰 넣으면 돼. 맞춰 넣으면 돼요. 근데 부호 지정이 없는 경우는 함부로 경우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경우 다 되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 이런 거는 그러면은 부호 지정 없으면은 정할 수 없으니까. 자, 뭐라고 단정 짓는 보기는 뭐라고 단정 짓는 보기는 맞아요, 틀려요? 보기는 틀린다. 앞으로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이거 생각하면 맞거든. 맞지? 근데 이런 걸 생각해 줘야 되는데 생각을 못 해. 아, 이렇게 부호 지정이 없으면은 한 가지는 아니구나.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단정 짓는 거, 단정을 짓는 거는 틀린다.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조심해야 돼. 절대값이 항상 0보다 크다. 0보다 크면 0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0의 절대값 때문에 0의 절대값은 자, 0이다. 이것도 기억해야 돼. 그래서 0보다 항상 크다 하면은 이것도 틀린 거예요. 특별하게 어떤 숫자가 없기 때문에 0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0의 절대값이 0이라서 1 적어놨는데 이것만 딱 적어놓고 뭔 소리인지 몰라요. 내가 방금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해야 돼요. 0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대값이 갖고 부호 반대인 수가 있습니다. 사이 거리가 10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첫 중간고사에서 시험에서 볼 가능성이 큰 게 바로 기본 5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몇 개의 계산 과정에 이제 보기 하나 정도 이제 나와요. 이건 몇 개를 합치는 겁니다. 자, 일단 이거 절대값 갖고 부호 반대인 두 수 그리고 사이 거리 나옵니다. 자, 절대값이 8인 두 수 사이 거리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케이스는요. 자, 딱 기억하시면 돼요. 절대값 갖고 부호 반대인 두 수 찾기. 자, 두 수 사이 거리 반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다. 끝. 반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다.
그럼 얼마겠어요? 사이거리가 10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거리 반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에는 이 표현을 안 써.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는 자, 플러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두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각각 따로 쓰세요. 근데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중학교 3학년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자, 이렇게. 그래서 두 수 사이 거리 반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값이 8인 두 수 사이 거리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8이 있고 마이너스 8이 있겠죠. 그죠? 0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요거리 따라서 88 이렇게 되니까 사이 거리는 16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이게 자, 절대값 갖고 부호 반대인 두 수 사이 거리. 요거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절대값 2배.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수 사이 거리 물으면 절대값 2배. 자, 이 두 수 찾아라 하면은 반값, 거리 반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정리해 두시면은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얘기입니다. 절대값 갖고 자, 부호 반대인 자, 두 수 찾기는 거리 반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 두 수 사이 거리는 절대값 2배.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이걸 어떻게 주느냐? 절대값이 같다. 자, A와 B의 절대값이 같고, 자, 부호 반대면은 곱하면 음수 나온다 하는 게 뒤에 나올 얘기인데, 지금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이거. 요렇게 나와요. 자, 전에 여러분들 문제에서도 몇 번 이렇게 봤었는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 반대란 말은 곱해서 음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게 위에 나왔던 이 말이에요. 이렇게 표시되면 이게 절대값 같고 부호 반대 이 말이에요. 두 수 AB가 이렇게 표현돼요. 그럼 여기 시험에서는 이런 말로 주겠습니까? 밑에 있는 이 기호로 주겠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줍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누구나 다 풀 게 안 줘요. 여러분들 무조건 50점 밑으로 떨구는 게 시험의 목적이야. 그치?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학교 시험은 학생들의 점수를 50점 밑으로 떨구는 거예요. 왜요? 뭐 당연히 그렇죠. 공부 좀 하라고. 그죠? 제일 심각한 학교가 성광이잖아요. 그죠? 애들 절대 60점 넘으면은 이거는 나에 대한 도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도전이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무조건 하고요. 어쩔 수 없어요. 시험 점수는 빡시게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어? 자, 그나마 1중이나 심중이 조금 더 수월하다는 얘기야. 그래도 똑같아.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시험에는 이렇게 줍니다. 자, 절대가 같다. 부호 반대다. 곱해서 음수 나온다.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 표시가 나오면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만약에 자, 두 수를 찾아라 하면은 거리 반값에 부호 붙이고요. 만약에 두 수를 이제 구하라. 두 사이 거리를 구하라 그럼 절대값 2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 푼다는 거.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험은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됐습니까? 자, 대소관계 요건 여러분들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표시해놨어요. 이건 3을 나타내는 겁니다. 얘는 숫자 3을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자, 큰 수부터 나타냈을 때 세 번째 숫자. 그럼 제일 큰 수를 먼저 찾으면 이대로 찾는 거예요. 그럼 4가 제일 큰 수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로 큰 수예요. 4 다음에 지금 다른 숫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이게 3을 나타내니까 이 자체는 3과 같은 수란 얘기예요. 이 자체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 썼고 얘 썼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1이 되겠죠. 그 다음 0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타내십니다. 특히 이건 마이너스 3이 아니고요. 3의 절대값 씌웠으니까 이건 3과 같은 숫자는 얘기예요. 얘는 3이라는 숫자를 대신해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 세 번째 숫자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 뭘 열심히 해봤었냐면은 범위 보고 숫자 찾는 거 기억하죠? 맞죠? 네, 그래서 자, 범위 보고 자, 이렇게 숫자 개수 찾기. 자, 첫 번째 둘 다 포함 이상 이하 이렇게 나와서 둘 다 포함되면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어릴 때는 10하고 20하고 숫자 몇 개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10하고 20 사이에 숫자 몇 개 있는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둘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10부터 20까지. 또는 둘 다 포함이 안 됩니다. 10과 20 사이. 혹시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요? 네. 자, 그래서 둘 다 포함이 되는 경우, 둘 다 포함이 되는 경우는 두 수 차에 1 더하기를 했어요. 둘 다 불포함이 됩니다. 두 수 차에 자, 이때는 1 빼기. 세 번째 자, 둘 중 하나. 자, 둘 중 하나만 포함돼요. 그럼 두 숫자 그대로예요. 자, 그래서 둘 다 포함, 둘 다 불포함, 둘 중 하나. 이렇게 푸는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초등학교 때는 양수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가 되니까 양수에서 이제 음수도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이너스 10 이상 A가 자, 아까 마이너스 20 자, 20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렇게 만약 둘 다 지금 어떻게 돼? 등호가 들어갔죠? 그죠? 등호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느냐? 자, 둘 다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조금만 줄여서 쓸게요. 아니, 지우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20 빼기 마이너스 10에 두 수 차입니다. 그냥 빼기는 이렇게 했을 때요. 그러니까 요렇게 한 거는 이 숫자가 그냥 10이라서 그렇지. 마이너스 10이라서 마이너스 10을 쓴 거죠. 5라면 5를 그냥 쓸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0 해서 이건 답이 30개예요. 맞나요? 맞나요? 안 되죠. 둘 다 포함이 되면 1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수 차에 1 더하기가 들어가야 돼. 30이 아니고 1을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 자, 여기까지 끝내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1을 더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 더하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마이너스 10에서 자, A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20. 그러면 두 수 차에 1 빼기. 그래서 문장을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로 기억하는 거예요. 두 수 차에서 1 빼기. 그러면은 부호 정리하기 위해서 요거 정리하시면은 20. 마이너스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1 따라서 29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표현이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두 수 차에 두 수 차인데 숫자가 자,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두 수가 요거기 때문에 경계는 두 수가 요거기 때문에 차는 빼기죠. 그래서 차는 빼기. 됐습니까? 그래서 부호 정리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부호 정리.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둘 다 불포함 이런 거. 자, 그러면 우리 문장으로 할 때는 자, 둘 다 불포함이 뭐와 뭐 사이로 나오는 겁니다. 뭐 사이. 뭐와 뭐 사이로 나오고. 둘 다 포함은 뭐에서 뭐까지 이렇게 나올 때. 이상 이하로도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도 나오는 경우죠. 둘 중 하나 포함되는 경우, 둘 중 하나만 딱 들어갈 때는 자, 이런 경우죠. 부등호가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요건 둘 중 하나죠. 이런 경우. 개수는 끝이 벌어졌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안 나오면은 범위가 안 나오면은 개수는 정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요거 메모 잘 해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개념 강화 문제 나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실력 키우기 문제도 역시나 쭉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 키우기 문제 12번까지. 그리고 오늘 숙제는 요까지입니다. 자, 언제까지냐면 내일 검사합니다. 알겠죠? 12쪽까지 요거는 내일 검사합니다. 자, 다 하고 난 다음에 찍어서 올리는데 물론 이 뒤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답 보고 뺏겼는지 안 뺏겼는지는 흔적 보면 압니다. 그래서 답만 딱 책에 있으면 당연하죠. 내가 분명 그날 숙제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거 그냥 눈으로 절대 문제 못 풀어요. 이거 눈으로 풀 수 있는 친구라면은 그 친구 이거 그냥 딱 보고 진짜 뭐 이런 거 딱 보고 안 쓰고 바로 답 나올 수 있다 하면은 그러면 한 80점 90점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반드시 문제 직접 풀어주셔야 됩니다.